반갑습니다. 네, 저는 윈윈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송아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폰서 사장님은 김연경 최용준 사장님이시고요. 이렇게 큰 윈윈 그룹 미팅에 드디어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어제 저 몸매 좀 괜찮나요? 네. 저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네, 저희 가족의 바디 프로필 사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도 아직 도전 중인 사람이고 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듯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던 이유는 저는 원래는 무용 전공이었는데 갑자기 그 입시에 바뀌게 되면서 패션으로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원대한 꿈이 있지는 않았고 그냥 패션 디자인과에 들어가서 나는 웨딩드레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배우는데 그런 뭔가 상업적인 이런 걸 제외하고 아티스트적인 거는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빠르게 어떤 걸 했냐면 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부모님께는 말씀을 안 드리고 혼자 강남의 압구정동에 가서 웨딩 아카데미를 등록했어요.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등록금을 거기다가 다 갖다 넣고 네, 그런 제가 좀 그때부터 도전하는 패기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카데미를 반년을 다니고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다니는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턴 과정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웨딩 플래너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혹시 다들 웨딩 플래너 아시죠? 네. 아시나요? 네. 웨딩 플래너가 지금은 다들 아시는 직업인데 제가 이때 23살에 시작했으니까 12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웨딩 플래너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웨딩 준비를 그렇게 준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시작을 했고 작년까지 13년 동안 웨딩 플래너라는 일로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웨딩 플래너라는 일이 되게 매력 있어요. 평생에 한 번뿐인 두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컨트롤을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보람차기도 하고 되게 많은 그 저에 대한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다만 한 가지는 저는 굉장히 전문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영업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컴플레인은 평생 겪어볼 걸 이때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정말 역경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기에서 제가 다 삐처리 되는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에피소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할 때는 20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2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를 사실 평범한 20대처럼 한 번도 못 살아본 거예요. 왜냐면 웨딩 일이라는 게 주말에 바쁘고 빨간 날에 바쁘기 때문에 저는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나도 친구들이랑 빨간 날에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그냥 그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제가 저녁에 그 주경미여독처럼 밤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편입으로 다시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이 인사교육팀이라는 곳에 또 운 좋게도 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의 인사교육팀에 들어갔는데 제가 웨딩할 때도 계속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전직을 살려서 좀 좋게 봐주셔서 들어가긴 했으나 사실 외국계 기업이 말이 외국계 기업이지 다 한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라서 복지가 복지는 있지만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런 복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3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원했던 생활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배우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웨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 투잡으로 계속 놓지 않았던 웨딩 일을 끝까지 보수하면서 작년까지 웨딩 플래너로 일을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찍었던 제 웨딩 스냅 사진인데 네, 제가 마음대로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시댁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저의 모든 인프라를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부산에서 모르는 곳에서 결혼식을 했어가지고 이게 제 얼마나 큰 한이었는지 그래서 제 모든 한을 여기다 갖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담동에 있는 촬영 작가님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 가서 웨딩 촬영을 했었어요. 네, 많이 판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게 웨딩 사진을 찍고 저희는 이제 행복한 결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웨딩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신랑은 건축사라는 일을 해요. 근데 신랑은 빨간 날에 쉬고 저는 빨간 날에 바쁘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밤 9시 10시고 또 저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회사가 제 회사인 것처럼 일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계속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도 안 통하게 되고 서로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그러다가 제가 매번 이제 야근을 하는데 그때쯤에 딱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가 저희가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아기가 생겼거든요. 3년 만에 생겼는데 제가 저의 건강을 과신하고 계속해서 야근을 하면서 바로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지만 3일 만에 다시 복직해야 되더라고요. 3일간의 휴직을 받고 다시 복직을 해서 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우리 결혼 생활 진짜 근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려고 결혼한 게 맞는 걸까? 라는 그 물음표가 뜨기 시작하면서 신랑이랑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신랑이 괜찮으니까 너 좀 쉬어볼래? 단 한 번도 안 쉬어봤으니 그냥 쉬면서 몸 좀 만들고 우리 애기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 생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제가 과감하게 13년이라는 절대 놓지 않았던 웨딩일을 손에서 아예 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절대로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게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서 미래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상태였었고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네, 많이 보셨을 텐데 자꾸 봐도 키가 계속 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저랑 같이 웨딩 일을 하던 동생이었고 그리고 너무 친했던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항상 제 주변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찾을 때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것이 왔을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새삼 느꼈는데 이때 이 동생이 저한테 한 1년 반 정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뉴스킨 하자.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되게 안 와닿았던 게 저는 뉴스킨을 8년 쓰고 있던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는 1년 이제 쓰기 시작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품을 쓰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언니 180도라고 알아? 완전 좋은 화장품을 찾아냈어. 그래서 나 그거 8년째 쓰고 있어.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서 내가 쓰는 화장품을 너한테 알려줬어야 됐나?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지어 데모는 이제 연습하러 왔는데 몰라서 제가 알려주고 G3가 언니 좋다길래 그래 그거 객으로 만든 거잖아. 그 정도인데 언니는 왜 사업을 안 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매니아였어요. 파마넥스까지 다 먹고 있었으니까 혼자서 심지어 후원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저는 매니아였는데 갑자기 저랑 뉴스킨을 하재요. 그래서 아니 나는 뉴스킨을 8년을 썼는데 갑자기 왜 뉴스킨 사업을 하자는 거야. 왜냐면 저는 소개가 진짜 많이 났는데 한 번도 유크를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리야 나한테 뉴스킨 사업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완강하게 1년 반 동안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1년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의 1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약간 뒤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성장을. 근데 그 친구의 그냥 돈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의 삶이 마인드가 생각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무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뒤에서 약간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은은하게 좀 보고 있을 때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 결혼식을 이곳에서 한 이유인데 이곳은 그 예식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음향팀도 제 친구가 와서 하고 친구 대기실도 전날 제가 가서 꾸며야 되는 곳에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내려놓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제 13년이라는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내려놓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는 30년 동안 유치원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법원장이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스펙이 제일 부족한데 그런 애가 와서 이거 다단계 이 말이 딱 들을까봐 제 비수에 꽂힐까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에서 혼자 돌연변이가 될까봐. 그래서 고민이었고 사람들의 편견, 시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또 쉬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무언가는 하긴 해야겠는데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다시 임신을 하고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동생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잖아요. 사주고 싶은데 신랑이 카드를 줬어요. 저한테 스트레스 단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근데 너 쉬고 싶은 대로 쉬라고. 근데 카드를 줬는데 그 동생들한테 그거를 딱 사주는 순간 신랑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디 갔네? 눈치는 분명 주지 않았는데 왜 저는 눈치를 받은 것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와, 나 13년 동안 그래도 나름 잘 나갔는데 내가 이거 지금 뭐 먹었는지까지 걸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일해야겠다,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제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릴까? 아니면 플라워 디렉팅을 할까? 어린이집을 차릴까? 뉴스킨을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 6가지를 기준으로 4가지를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투자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근로 환경 복지는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유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가 태어날 건데 내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나의 워라밸이 어떤지 이 6가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하나씩 지워지더라고요. 왜 지워지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영업, 그리고 제주 게스트하우스 지금 다 문 닫고 있고요. 웨딩 플라워 디렉팅은 취미로 하는 거더라고요. 네,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희 엄마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을 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거절을 했는데 왜 남는 게 하필 아무리 비교해도 왜 뉴스킨이 제일 나은 거야. 저는 이 마음이었어요.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왜 이거 다 비교해보니까 결국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시 한번 현경사장을 불러서 1년 반 동안 보상 설명을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희 똑똑한 신랑을 불러다 앉혀놓고 다시 한번 보상의 설명을 들었는데 신랑이 해 이거 괜찮다 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시작했어요. 신랑을 위해 일해주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사실 속마음은 다 비교해봤는데 이거보다 나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봤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우물쭈물 대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래서 검토는 끝났으니 이제는 달리자. 이런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드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들이 있을 때 뉴스킨을 하기에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일까요? 4시간, 왕복 4시간이었고요. 사무실까지. 유산했었고 다시 임신했고 4년 만에 아기 가졌고 30대 중반에 노산이고 아기가 어리고 신생하고 양가 모두 멀고 맡길 곳도 없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원래 잘 못하고 시부모님 명예 명칠도 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뉴스킨은 아주 딱 맞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너무 딱 맞는 직업이라서.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뛰었냐면 작년 6월 달에 BR을 달성을 했고 8월에 대리점 하나 분양하면서 BP가 됐고 10월에 EBP, 12월에 BA를 달성하면서 6개월 동안 미친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뭐였냐면 BR이 됐을 때 제가 임신 7개월이었고요. BP가 됐을 때가 만삭, 그리고 9월에 아기 낳고 10월에 EBP 달성. 그래서 아기 낳고 30일 만에 이 랠리를 가기 위해서 랠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30일 된 신생아를 친구 저희 양가가 다 멀잖아요. 부산에 있고 저희 안산에 있고 이런데 저는 집은 일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네 엄마한테 맡겨놓고 저는 랠리를 신랑과 첫 랠리예요. 신랑이 처음으로 따라온 랠리. 그래서 신랑은 오는 내내 화가 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신생아를 맡기고 가야 되냐.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꽃을 받아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피넛 무대로 올라가야겠다. 계속해서 랠리를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BA 때는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토는 우리 신랑을 인증 무대에 올려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출산 100일에 BA를 달성을 했고 현재 이제 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참새 같은 입으로 제가 달릴 수 있는 이유거든요.
엄마, 아빠 유주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배우고 싶은 거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머릿속에 내 통장에 얼마 남았더라? 내 카드 한도는 얼마 남았더라? 이런 물음표가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아마 아기 키우는 분들은 이 마음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이 마음에서 뛰기 시작했었고 제가 어떻게 뛰었는지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면 이 아기가 이제 50일쯤 됐을 때 도저히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근데 이사한 지도 4개월밖에 안 돼갖고 어디로 이사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기를 들고 안산으로 왔어요. 몇 개만 짐 챙겨가지고. 근데 안산에 또 제가 있을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에 방 한 칸에서 이 제가 애증의 달림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저희 유주가 여기에 이제 달림반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에 이제 아침이 되면 8시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짐을 다시 다 싸놓고 교실로 만들어 놓고 저녁에는 이제 좀 이제 애기 이불 펴놓고 좀 편하게 또 지내다가 아침에 또 짐 싸놓고 그렇게 한 8개월을 지냈어요. 근데 유주는 아직 여기 어린이집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CTV에 찍히면 안 돼서 교실 여기 주방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50일 때부터. 이렇게 지냈었고 그래서 이 애증의 달림반을 8개월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8개월이 있다 신랑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안산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바로 이 어린이집 옆동으로. 결국에는 이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이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지만 저한테는 그게 결단이었고 그렇게라도 해서 아기를 맡기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CCTV에 찍혀도 되게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녔냐면 매주 이제 안산하고 일산을 일주일 중에 3일은 안산, 3일은 일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늘 차에 짐이 있었어요. 제 옷을 보시면 항상 봉다리에 이렇게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맨날 똑같은 옷 거기에서 꺼내서 입으면서 드라이 맡기고 또 이 옷 입고 이렇게 다녔고 여기에 유주가 앉아 있는데 짐이 놓을 데가 없어갖고 맨날 이렇게 위에다가 짐 얹어놓고 가서 짐 풀어서 잠깐 있다가 또 다시 짐 풀어서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늦게 뛰고 들어오면 항상 이제 유주를 보느라고 일을 못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밤 11시, 12시 돼서 본인 행정업무 어린이집에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 행정 업무를 보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엄마를 언제까지 새벽까지 일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제가 이제 구두 신고 콜드 뛰어다니고 왔다고 이렇게 발 닦아주시는 건데 이래서 엄마의 모정은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신랑은 제가 안산에 아기랑 가 있었기 때문에 신랑은 혼자 일산에서 지냈어요. 또 이게 아무리 성인이지만 우리 또 남편들은 아이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밥도 못 챙겨 먹고 또 이제 또 혼자 지내는 신랑도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저한테 뭘 줬냐면 나는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저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산에서 편하게 사업할 수 있었어요. 그냥 신랑이 돈을 버는 상태였고 당장 뭐 먹고 죽을 돈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어도 됐거든요. 그냥 애기 맡길 수 있는 날만 맡기고 안 되는 날은 시스템 안 나가고 했어도 됐는데 이미 제가 6개월 만에 비회가 되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고 제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맡기고서라도 이런 상황으로 나는 벼랑 끝으로 가서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어서 해내야 됐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즐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즐기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잖아요. 근데 즐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급했어요. 네, 급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이거 힘들어 슬퍼 이럴 시간도 없었고 그냥 달릴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렸고 제가 이거 서울에서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다들 생각이 많아지시길래 이 질문을 가져왔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항상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되고 싶으신지 혹시 생각해보시면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나한테 진짜 소중한 파트너 한 명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나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 떠올려 보시면 그럼 나는 지금 그런 모습인가?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나는 팔고 있는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 나의 조직은 레버리지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수없이 해나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 10월에 처음 UPP 인증받을 때 저희 팀이거든요. 제 이하에 4명이서 처음에 랠리를 갔었고 저는 무조건 랠리를 기준으로 저희 조직 레버리지를 잡거든요. 그래서 12월에 7명이 갔었어요. 2명이 도망치고 저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6월 달에 9명이 됐었는데 다 같이 핀인증 그 윈닝 컨벤션 때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7월에 11명으로 늘어났고요. 9월에 13명으로 늘어났고 지금 지난달 이번 달 랠리에 18명이 함께 랠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초대자가 아니고 리얼 사업자 수예요. 네. 저보다 훨씬 빠르신 분들도 많으시고 조직이 큰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조직이 이렇게 숫자로 레버리지 되어가고 있는지를 되게 저는 명확하게 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미팅마다도 봐요. 이 미팅 안에 내 이하에 몇 명이 왔지? 저번에 몇 명인데 왜 이번에 몇 명밖에 없을까? 그렇다면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뭔가 개선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직의 숫자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제가 조직을 확장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파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조직을 확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도적이고 전략이 있고 열정이 유지가 되고 진심의 소통이 4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나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현경사장님이 갑자기 그 아기가 나올 뻔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스폰서의 부재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현경사장님 이하의 팀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스폰서가 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했고 그때 제가 집단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저는 처음에 미팅 왔을 때부터 뭘 중시했냐면 인사하는 것부터 그거부터 그리고 처음 맞아주는 사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처음 왔을 때 그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고요. 시스템은 제가 이렇게 만삭 때까지도 매일 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배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이렇게 배가 컸을 때도 무조건 시스템에 스폰서 사장님들이 이제 그만 나오세요 라고 할 정도까지도 늘 갔었고 이때는 제가 왕복 4시간 거리였어요. 왕복 4시간 거리를 이 배를 부여잡고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미팅 끝나면 무조건 대본 가방 들고 대본 가고 네 그렇게 다녔었고 그리고 아기 낳고 여기에 지금 잘 보면 아기가 달려있거든요. 제가 아기 낳고 이제 한 40일, 50일 됐을 때부터 미팅에 오라고 하시면 바로 나가가지고 이제 또 제가 받은 걸 돌려드려야 되니까 시스템에 그렇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게리뷰티 뭐 동안방 같은 거나 아니면 일일 랠리든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 안에 꽉꽉 채워요. 제 초대자로. 그거를 집중하는 편이에요. 제가 집중해야 제 파트너들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꽉꽉 채워서 활용했고 회사의 로드맵은 이제 제가 초기 사업자라는 마인드를 처음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로드맵은 똑같이 들었잖아요. 본사 강의 오면 다 똑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묻지 않고 내가 알고 있겠다. 그리고 스폰서 없이도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가? 파트너한테 회사의 로드맵을 알려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프로모션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스쿨 초기 사업자들이 갈 수 있는 빌드스쿨 그리고 EBA 파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그리고 컨벤션, 뭐 마카오 트립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참여를 했고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회사가 준 거 그대로 하니까 그냥 그대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룹이 주는 대로 그리고 회사가 주는 대로 그대로만 성장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쳤던 건데 작년 12월에 딱 끝나고 나서 이 말을 계속 외쳤어요. 올해 1월 달부터. 저는 상반기 안에 방콕 드립 마감하고 하반기에 파트너 방콕 드립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5월 달에 방콕 드립을 마카오 트립에 이어서 연이어서 달성을 하고 지금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에 계획이 내가 올해 안에 방콕 가는 거였으면 저 파트너 사장님을 못 도와줬을 거예요. 제 거 하느라고. 근데 상반기에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가고 싶다. 신생아 육아하고 동시에 제가 마카오에 이어 연이은 도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트립도 저는 내년에 무조건 상반기 안에 끝내고 하반기에 열조와 함께 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전략은 저는 제 자료 요즘에 칸바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이용해서 자료화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주는 자료도 있고 그룹에서 주는 자료도 있지만 내 스타일대로 내 입으로 만든 내 말로 만든 자료가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확실한 나의 임상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지만 이 몸이었어요 원래.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네, 저 지금 체지방 11% 정도 감량을 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감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TR을 임상이 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저의 사업 성과가 많이 달라졌어요. TR이 제 주력 상품이 아니었어요. 저는 180도랑 룸이었는데 지금은 주력 상품이 TR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TR이 들어가요. 왜냐면 제 임상이 확실하고 제가 그만큼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상을 꼭 내보셨으면 좋겠고 열정 유지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파트너 선생님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리크루팅이 안 되는 거, 제품이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마 다들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사업하고 싶으세요? 절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한결같이 그 열정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방법은 제가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 어차피 제 열정의 반의 반만 타인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열정을 진짜 끝까지 올려놔야 반의 반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해야 될 일에 절대 타협하지 말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작년 9월달에 이 핑크 에디션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이 핑크 에디션 핑크 캐리어 난리 났었잖아요. 네, 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받겠다고 엄청 주문을 몰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9월 19일 날이 제가 아기를 낳으러 가던 날이었어요. 저희 아기가 9월 20일생인데 9월 19일 날 새벽에 진통이 온 거예요. 근데 9월 19일 아침 10시에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까지 10시까지 병원에 가면 일단 막 링겔 꽂고 막 핸드폰 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침에 주문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랑이랑 둘이 앉아서 주문을 다 마치고 오빠 가자 이러고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었어요. 네, 그렇게 저는 해야 될 일에는 일단 절대 타협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50일 된 아기랑 같이 콜드를 갔는데 이 부동산 콜드 갔던 곳에 사장님의 며느리가 지금 저희 LOI 사업자시고 그리고 아까 그 핑크 캐리어를 시켜줬던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제 1대 파트너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아기가 100일 전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날이 저희가 연말 파티였어요, 라이팅이. 근데 저희 시스템인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잠깐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또 이제 뭐 후줄근하게 갈 수 없으니까 병원 화장실 가서 막 다 화장하고 갈아입고 샤워하고 가서 여기서 예쁜 척 열심히 연말 파티하고 또 바로 날라서 다시 병원으로 왔었는데 이때 여기서도 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 분명히 남더라고요. 그 순간순간들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왜냐면 이건 내 거니까. 남의 거 아니고 내 거고 자산 만드는 거고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은 것만 할 거면 차라리 회사를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궁금한 얘기나 내가 듣고 싶은 사업 설명, 내가 듣기 편한 STP 과연 이 사람도 듣고 싶어 할까? 내가 오늘 이 강의에 꽂혔는데 이 강의 그대로 가서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저는 육아만 보상 그리고 뭐 아니면 직장인 보상, 자영업 보상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폰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스폰서 10코어 중에 7번이 스폰서 상담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스폰서 상담에 동그라미가 없는 날은 없었어요. 작게라도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상담이라는 의미가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놓는 거는 그냥 에너지 뱀파이어고요. 진짜로 내가 해볼 거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게 스폰서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스폰서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 스폰서도 사람이고 스폰서에게 서운해하지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내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고 서로 같이 도와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같이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면서 제가 왜냐면 타협할 수 없었던 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아기 낳고 아기 가지고 하면서 지금 PA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지금 현재 PA 진행 중이신데 왜 어제 대본을 3개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도대체가 저는 실수가 없어요. 그대로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스폰서 사장님하고 진짜 둘이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나고 안쓰러 죽겠고 힘이 돼주고 싶고 그런 관계가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되도록 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스폰서의 팀이 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스폰서의 1대는 제 형제 라인이지만 다 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1대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스폰서 PA 보내자 하면서 서로 빅라인이 되려고 엄청 그 선의의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4만 라인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고 스폰서의 핀업은 스폰서의 한 사람 성장이 아니라 나와 내 이하의 팀을 성장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PA를 간다는 뜻은 제가 4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제 이하의 많은 파트너들이 그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제가 4만 GV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팀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고 있는가 뭐 제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해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복제 가능한 액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 나만 잘하는 건 의미 없잖아요. 복제 가능한 걸 만들어내는 걸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미팅을 가다가 뒤에서 다쳤는데 핸들에 박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잇몸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가 위에가 좀 깨졌는데 그때가 그 팔도 다쳐갖고 여기에 반깁스를 했는데 사실 이날 랠리에 안 가고 입원했었으면 돈 좀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랠리를 가야 되잖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있고 우리 팀도 있는데 랠리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갔고 이날 이 미팅을 제가 이분한테 뺑소니라고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냥 바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바로 다시 미팅 장소로 갔어요. 그게 왜냐면 이날이 최숙희 사장님이 제 파트너 사장님을 미팅해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파트너 사장님한테는 너무 소중한 날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줘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나의 핑계는 곧 내 파트너와 팀의 몰락이다. 저는 이렇게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는요 언제든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결국에 제 선택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그냥 늘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면 이 상황들은 어차피 해결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하나 상황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제가 목표 설정할 때 그냥 늘 만지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실제로 만지부이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에 할 수 있는 차라리 EBA 파티를 잡으라 아니면 5천만 찬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남이 외치는 목표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야지 내 가슴이 설레이니까 그런 목표를 잡는 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잡는 거. 이게 저희 이번 11월 랠리 때 공동으로 목표를 잡은 건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12월에 무조건 포리클럽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이미 팬클럽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이 공동의 목표가 무서운 레버리지더라고요. 저 혼자 막 아둥바둥 할 때보다 공동으로 움직이니까 훨씬 큰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잡는 거 그리고 활동방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 보면 리더 사장님들 아닌가요? 왜 리더 사장님들만 바쁜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편이고 활동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한 거 그리고 쿠폰 한 장 돌리고 콜드했다고 하거나 뭐 프로스펙터 지인 고객들 한 번 연락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말이 안 된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콜드는 뭐 한 전단지 하루에 300장, 500장 정도 돌려야 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본 어떻게 잘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많이 하면 많이 잡으면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전국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끝나고 부산에서 데모를 할 건데 저는 지금 부천, 제천, 원주, 제주, 서울, 파주 이렇게 팀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사업이 매력적이었던 거는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어디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 전에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는. 근데 지금은 제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이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이렇게 소중하게 랠리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이런 큰 무대에도 서보고 제가 언제 평생 이런 무대에 서봤겠어요. 웨딩 플래너 계속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희 이제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도 처음에는 너 그렇게 돈은 벌겠니? 라고 하시더니 이제 투잡에 제가 아기를 얻고 같이 나오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도 이 그 소중한 몸에 아기띠를 저 대신 두르시고 이대 나온 우아한 분이신데 평생 이렇게 안 살아보셨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지난번에 미팅 와가지고 아기도 봐주시고 지금 LOI 과정 진행 중이시고요. 이제 제가 가장 고민했던 저희 시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든든한 저의 편이 되어주셨고 제가 확신을 보여주니까 확실하게 저희 가족들이 먼저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 여폰서 사장님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많은 친구가 생겼고 너무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조금만 어려운 걸 견뎌냈더니 저한테 돌아오는 게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저희 유주한테는 사람들이 애기는 안 보냐고 막 이러세요. 애기 봐요. 애기 볼 수 있는 시간 일반 일할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도 아침에 같이 있다 왔는데 그렇게 저는 아기도 키우면서 친구들도 많이 만들면서 제가 언제 이런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보겠어요. 이런 연습실 가서 노래 연습을 해보고 제주도에 아기 있는 엄마가 마음대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재밌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저희들 하나하나는 다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데 절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팀에 괜찮은 선수가 되는 게 지는 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게 낫다라고 미국의 이런 플레이어들을 찾으러 다니는 리크루팅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승리하는 팀에 괜찮은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스몰 포텐셜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제한된 성공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함께 도달할 수 있는 빅 포텐셜을 가지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저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크게 보고 내가 하고 함께하고 안아주고 웃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꾸는 꿈 함께 성장하는 팀 벨로시티의 주인공은 최송아입니다. 혹시 제 이름 얘기하신 건 아니죠?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사업이 이거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냥 그 예전의 보상보다 전 벨로시티가 너무 좋은 게 함께 성장해야만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이라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30대 육아맘이에요. 보이시는 대로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멋지게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20년에 방콕 아직 도전 중이신 분들 꼭 달성하시고 2021년에 하와이도 꼭 함께 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